지금 보시면 반등하는가 싶더니 다시금 미국 증시가 4%나 넘게 하락했는데요. 그 배경에는 이번 미국 코로나가 지금 10만 명의 확진자가 넘어섰다라고 하면서 실물 경제에 타격이 심할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 때문에 다시금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지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지표는 뭐냐면 미국 국채 3개월 만기 수익률이에요. 그런데 수익률이 보시면 마이너스입니다. 되게 의아할 수 있는데요. 이 지표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이제 3월 달이잖아요. 근데 이제 3개월 뒤에 미국 경제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안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게 의미하는 바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금리가 마이너스면 투자를 하는 게 이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같은 경우는 그냥 투자를 안 하고 현금을 금고에 쌓아두고 있는 게 가장 지금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형은행이나 금융회사는 위험관리 차원에서요. 이런 안전자산인 선진국 국채를 일정 부분 보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만일의 경우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는 이유는 국채를 많이 사기 때문에 국채 가격이 오르고 덕분에 마이너스 금리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3개월 뒤에는 이 금리가 더 내려갈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플로우가 뭐냐면요. 경기 침체가 더욱 심각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더욱더 금리가 내려가겠죠.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국채 가격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3개월 뒤에는 이 국채를 팔아서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 거예요. 저는 미국 국채가 마이너스가 오는 건 정말 처음 봐요. 그만큼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가 단순하게 질병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V자로 반등하겠지라는 기대감보다는 굉장히 지금 실물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온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는데요. 지금은 이제 제로금리 시대가 왔습니다. 사실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요. 경기 부양을 시키기 위해서 전 세계 글로벌에서 가장 먼저 한 게 금리를 내린 거예요. 그럼 금리를 내리면 뭐가 좋겠죠? 바로 기업들은 빚을 땡겨서 기업을 경영하기가 훨씬 더 좋은 환경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채란 녀석은요. 꼭 이자 부담을 동반합니다. 이 기업의 한계 기업, 그러니까 굉장히 질이 좋지 않는 기업이라고 판단할 때의 기준은 부채 비율가요.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인지 여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1 미만인 경우는요. 내가 부채를 땡겨서 기업을 경영해서 돈을 벌어도 이자도 못 갚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기업이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건전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이자 보상 배율 1배 이하 비중 종목이 이렇게나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꽤나 안 좋아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제 전 세계가 저금리,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로 가면서요. 기업이 부채를 당겼을 때 전혀 주저함이 없었어요. 당연한 거죠. 우리 상황에서도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르잖아요. 근데 이제 금리가 우리나라도 거의 이제 제로금리 수준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부채를 땡겨서라도 집을 사는 게 이득인 거예요. 왜? 지금 금리 같은 경우는 물가 수준까지 감안하면요. 한마디로 이자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똑똑하게 어떤 조사를 해서 부동산 자산에 투자를 한다면 그게 나중에 이 자산 가격이 오를 거라고 베팅한다면 훨씬 더 지금 나는 무위험 리스크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제로금리에 더해서요. 법인세까지 대폭 감면하는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부채 부담을 잊고 살아왔어요. 이렇게 빚을 내는데 부담이 없다 보니까 미국은 지금 현재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부채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법인세나 이런 것들 감면받고 그리고 부채를 쓰는데 이자도 안 내니까요. 그 기업들이 그 돈으로 자기 자사주를 사들인 거예요. 자사주를 왜 사냐? 자사주를 사서 기업이 경영을 해서 영업이익이라는 거 더 내면 주가가 오르면 배당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배불리는데 많이 쓰였다는 거죠. 그리고 금융위기 때도 봤지만 GM 같은 경우도 보셨죠? 정부에서 공적 자금 496억 달러를 투자해서요. 기업을 살려주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내가 망하더라도 내가 이 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면 정부에서 당연히 도와주겠지 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팽배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전혀 예상치 못한 질병 사태가 터지면서 지금 기업들의 공급과 수요에 동시 충격을 받으면서 지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요. 당연히 정부한테 손을 내민 겁니다. 왜? 과거에도 손을 내미니까 도와줬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들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사우스 웨스트 에어라인 지난해 20억 달러, 아메리카는 11억 달러의 자사주를 샀어요. 20억 달러면 얼마나요? 거의 2조가 넘는 돈입니다. 아메리카 에어라인도요. 1조가 넘는 돈이에요. 내 직원들의 임금을 올려주거나 아니면 좀 생산성 효율화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기업 관리를 했었어야 되는데요. 이 기업들은요. 하나같이 좋을 때 안 좋아질 걸 생각하지 않고 자기 배불린 데 투자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관광업이 직격탄을 맞으면서요. 연방정부에 500억 달러와 1,500달러를 지원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보시면 이 미국 내계 대형 항공사들이요. 2014년부터 19년엔요. 자사주 425억 달러 어치를 사들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 500억 달러를 지원 요청한 거죠. 그러니까 단순 계산하면요. 이때 경기가 좋았을 때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이때 벌어들인 돈을 잘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재투자를 잘했더라면 상관없는 건데 그것들은 자기 입맛 배불린 데 사용해놓고 이제 와서 그 돈을 다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구제금융에 손을 내민 배경에는 이런 거예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요 1년 GDP가 21조입니다. 그러면 한 달 GDP가 한 1.7조 1.8조 정도 되거든요. 지금 공급과 수요가 멈췄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을 맞아서 공급도 멈추고 수요도 멈췄는데 그렇더라도 고정비는 계속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매달 그냥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있는데 기업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지금 감당이 안 되니까 구제금융을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그 배경에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 미국 코로나가요 정말 심각합니다. 이미 중국을 넘어섰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어요. 10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랬어요. 이런 질병 사태는 언제나 있었지만 언제나 역시나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들이 영향을 받진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다르다는 거죠. 과거에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수백만 명이 감염됐지만요 증시에는 별 영향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이미 약이 개발돼 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 약을 먹으면 괜찮았기 때문에요 그 질병이 우리한테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질병은 지금 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세계 경제 엔진인 미국이 지금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는 거죠.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거는요 항공, 게임, 숙박, 레저, 서비스업들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받았어요. 우리 신문 기사들 보면 지금 항공 다 멈췄죠. 여행 안 가죠. 그죠? 호텔도 지금 다 남아도죠. 이런 지금 서비스 업종들이 정말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례 없이 경험해보지 못한 지금 엄청나게 큰 수요 감소가 들이닥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숙박, 레저나 항공 같은 경우는 고정비가 계속 나가요. 항공은 뭐가 나갈까요? 바로 비행기들이 리스 아닙니까? 리스 비용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숙박에서도 똑같죠. 이런 어떤 호텔이나 이런 거 졌을 때 다 부채를 져서 한 건데 그 이자가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는 이자가 생기더라도 수요가 있으니까 내가 돈을 버니까 그 돈으로 착실히 갚아 나갔는데 지금 벌어들인 돈이 아예 제로 베이스가 되니까요. 바로 이제 정부한테 구제금융을 요청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기업들은요. 이 기간을 버티겠다고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닥치고 다 팔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팔아서요. 그냥 무조건 현금을 쥐고 있는 겁니다. 왜? 지금 이 시간을 버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금융시장은요. 가보지 않은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문구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원래 세계 경제가 좋지 않으면요 상대적으로 금으로 투자가 몰려요. 왜? 금은 안전 자산이니까. 우리가 과거일 때나 지금이나 금은 언제나 안전 자산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금값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금보다도 더 좋은 게 달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달러 풍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 전세 글로벌 증시가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이 강달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수준이 역사적 고점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위기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달러가 최고야. 금도 필요 없어. 채권도 필요 없어. 그냥 달러가 최고니까 다 달러를 사는 거예요. 달러가 적어지니까 공급량이 적어지니까 달러의 가격은 급등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증시도 외국인이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국내 증시에서 중요한 건요 이 달러가 안정화가 돼야 돼요. 지금 이 5년치 최고치에서 놀 게 아니라요 적어도 요 1100원대까지는 쭉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볼 때 그렇게 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 증시는 아직도 큰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건데요. 가장 먼저 경기가 안 좋으면 쓸 수 있는 카드는 금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엄청나게 지금 돈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파월 의장은요 이미 미국은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라고 신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뒤 문구가 되게 중요한데요. 경기 침체한 건 맞다. 하지만 우리는 이 경기를 침체한 것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을 거다. 경기가 침체한 거는 우리가 돈으로 그냥 찍어 눌러서 이 경기를 다시 살릴 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요 지금 사상 최대 2조 2천억 달러 경기 부양법 발효가 이미 됐습니다. 미국의 연간 예산이 4조 달러예요. 근데 지금 이 2조 2천억 달러를 한 번 6개월치 예산을 한 번에 지금 쏟아붓는 겁니다. 전례가 없어요.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GDP가 21조거든요. 그러니까 10% 정도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총하면 7%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미 할 수 있는 선까지는 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제가 앞서 설명드렸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소비다. 소비가 경제 구조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실업보험 확대에 2,500억 달러, 308조, 그리고 개인들한테 현금을 직접 지원해줍니다. 그게 2,50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뭐 호텔이나 레저 그런 직원들은 다 이제 직장을 잃었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지금 직접적으로 현금을 줘서 너네 괜찮아 라고 안심시켜 주는 거예요. 하지만 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건요 바로 신용등급이에요. 경제가 안 좋으면요 이 신용등급을 바로바로 내려버립니다.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S&P 같은 경우는요 올해 이미 280개가 넘는 기업의 신용등급을 내려버렸어요. 이는 얼마나 되냐면요 10년 만에 최대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조금 심각해요. 지금 보시면 이 신용등급은요 투자 등급과 그 다음에 투기 등급으로 나뉘어요. 말 그대로 투기는요 돈을 잃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기업이고 투자는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요. 과거에는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이 기업이 좀 부실합니다. 부채가 많고요 돈을 잘 못 벌어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하면 금리가 높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설마 망하겠어? 지금 미국 경제
경제 좋으니까 설마 망하겠어? 라고 리스크를 부담하더라도 고금리 기업의 회사채를 샀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게 투기이고요.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게 투자입니다. 그런데 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신용 등급이 추락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항공은 이 보잉이 거의 다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마지막, 그러니까 투자 등급의 마지막 기준이 BBB인데 BBB까지 내렸어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떨어져서 BB가 되면요, 투기 등급이 됩니다. 이 보잉이랑 거대 기업이 투기 등급이 된다는 거예요. 상상도 안 되죠. 지금 보시면 델타항공은요, 이미 투기 등급으로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포드, 이 포드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요, 금융위기 때도 유일하게 버틴 기업이 포드입니다. GM이나 크라이슬러가 다 망했을 때도 버틴 기업이 포드인데요, 지금 이 포드가요, 투기 등급까지 내려갔어요. 정크본드가 됐다는 거죠. 지금 이 포드가 발행한 회사채가 얼마냐면요, 368억 달러입니다. 이 돈이 다 지금 투기 등급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아까 설명드렸지만요, 금융회사나 이제 은행이나 이런 기업들은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포트폴리오로 조절해야 돼요. 위험자산만 100% 가질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안전자산만 100% 가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비중을 조절해야 되고 어느 정도 일정량은 무조건 보유해야 됩니다. 그런데 포드는 기존에 어떤 기업이었죠? 투자 등급, 그러니까 안전자산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자산이 투기 등급이 된 겁니다. 금융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회사채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비중을 조절해야 돼서 이 회사채를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포드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금 이 회사채를 또 발행할 거예요. 왜? 이 회사채를 갚아야 되면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럼 회사채를 발행해서 더 높은 금리로 다시금 누군가가 이 회사채를 사기를 바라야 될 텐데 지금 이 기업의 회사채를 아무도 안 산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요, 바로 이 크레딧 리스크가 지금 번지고 있다는 거예요. 2008년도에는 GM이 파산보를 했습니다. 파산한 거나 마찬가지죠. 포드가 바로 그 선처를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보인다는 거죠. 지금 이 메이시스는 어떤 기업이냐면요, 우리나라 지금 롯데백화점처럼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지금 투기 등급이 됐습니다. 갭 다 아시죠? 우리 후드티, 이 기업도 지금요 투기 등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코로나 사태를 막으려고 지금 정부에서는요 돈을 다 투자해서 실물 경제가 타격받는 것을 막고 하는데, 이게 지금 크레딧, 그러니까 신용 리스크까지 지금 번지는 조짐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이 회사채 투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요, 모든 기업들이 달러가 치고 다 손실봐도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다 그냥 투매를 던지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정크본드는 뭐냐면 투기 등급에 있는 회사채를 말하거든요. 이달 들어서만 20%가량이 내렸습니다. 가격이 내리는 건 뭐냐면요, 이 회사채를 안 산다는 거예요. 회사채를 많이 사면요, 이 회사채의 가격은 올라가고 금리는 내려갑니다. 근데 반대로 회사채를 안 사주면요, 회사채 가격은 내려가고 금리를 더 올려요. 왜? 금리를 더 줄 테니까 제발 사가라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20%가량 내렸다는 건요, 지금 이 회사채를 아무도 안 산다는 거예요. 정크본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포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역대 가장 빠른 하락 속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꽤나 심각해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추락천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요, BBB가 투자 등급 단계의 가장 마지노선이에요.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져서 BB가 되면요 투기 등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BBB는 이제 투자고 여기는 투기잖아요. 그래서 이 BBB에서 BB로 떨어지면 한마디로 추락천사라고 말해요. 지금 이 BBB, 그러니까 기존에는 안전하다고 판단했던 이 BBB들이 지금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보시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요, 지금 회사채 발행 규모가 약 8조 정도가 조금 안 됩니다. 7.5조 정도 되는데요, 그 안에서요 이 BBB,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발행하는 회사채가 비중이 약 50% 정도가 돼요. 근데 지금 미국이 2,500조 부양책을 발행했잖아요. 그죠? 거기 안에서는요, 이 BBB까지는 회사채를 사줘요. 이번 사태는 너네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안전자산을 막아줄게. 단 이 안전하지 않은 너네 투기 등급인 애들은 니네 알아서 살아. 이건 뭐냐면요, 한마디로 이 어깨가 재편될 수 있는 거예요. 옥석이 가려진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신용등급은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 신용등급 국가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 BBB 등급에 있는 것들이 지금 포드처럼 이 신용등급이 이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등급들은 추락천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은 부양법에서 이 아래로 내려간 기업을 회사채는 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채가요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50%가 있으면 안전한 건데 지금 갑자기 유례없는 상황으로 이 신용등급 기관 S&P나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줄줄이 하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크레딧 리스크로 지금 번질 만한 조짐이 보인다는 거죠. 작년에 2019년도에요 이 추락천사, 그러니까 BBB에서 BB가 된 기업이 13개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미 지금 3월이잖아요. 이미 10개가 됐습니다. 지금 금융위 때 보면요 거의 70개가 넘었죠. 아마 이 수준까지 쭉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여기까지 넘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요, 금융위기와 충분히 비견되고 더 안 좋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조짐은 바로 이 실업자에서 보이는데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미국 GDP에서 소비가 70%다. 그렇다는 말은 내가 말 직전인다,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당장에 지갑을 닫겠죠. 그럼
당연히 소비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미국 경제가 멈춘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됐는데요. 무려 328만 명입니다. 보시면 JP모건은 150만 명이에요. 바클레이 200만 명이고요. 골드만삭스 225만 명, 무디스 274만 명입니다. 유일하게 맞춘 게 시티그룹이에요. 이것의 평균을 내면요. 평균이 250만 명이었거든요. 그거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은 수치입니다. 지금 이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고용지표가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실물 경제 타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망은 더 심각한데요. 지금 미국 인구가 얼마냐면요. 3억 2천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요. 3,700만 명까지 실직의 위기라는 거예요. 그럼 실업률이 단순 계산해도 10% 정도 되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직접적으로 소비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다 타격을 받아요. 근데 이 10%라는 수치는 어느 때냐면요. 바로 금융위기 때. 우리 금융위기 때 실직자가 1,000만 명까지 늘어났는데 그때 실업률이 10%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사태는 적어도 금융위기 때만큼 타격을 입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 노동통계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요. 지금 이대로 가면요. 실업률이 무려 28%까지 오른답니다. 28%요. 그러면 단순 계산하더라도요. 미국 국민이 약 9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죠. 우리나라 인구랑 북한을 다 합쳐도 9천만 명 될까? 뭐 일본이 한 1억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본 인구 좀 안 되는 인구가 다 실업자가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최악의 가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지금 어느 때냐면요. 대공황 때 실업률이 26%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실업률이요. 대공황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요. 아무도 이건 상상하지 않을 겁니다. 상상하기도 싫을 거예요. 근데 최악의 가정에서 이게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충격이라는 거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면요. 지금 단순하게 증시가 많이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왔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거 반등이구나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요. 금융위 때처럼 2차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지 않나? 라는 부분을 언제나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실업률이 이렇게 나오면요. 미국 경제는 무너집니다. 그럼 GDP가 약 10%도 감소한다고 하는데요. 보시면요. GDP가 10% 감소한 경우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백지가 아닙니다. 없었어요. 2차 세계대전 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밖에 나가더라도 사람 많아요. 공원 나가더라도요. 의외로 마스크 쓰고 산책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전시 상황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약간 그거를 체감을 못할 거예요. 나가도 사람들 많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으니까. 지금도 꼭두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죠? 근데 지금 이 선진국, 우리 바깥에 있는 미국과 독일 같은 경우는요. 전시와 유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접목시켜 본다면 증시에는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미국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잘 알고 있어요. 왜?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미 이걸 겪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거에 대한 정책이 뭐냐면요. 바로 2,700조를 던졌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실업자의 넉달치 월급을 다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월이잖아요. 그러면 4월, 5월, 6월, 7월 한마디로 코로나 7월까지 있어도 괜찮아. 직업 잃어도 우리가 그거 너네 일하는 것만큼 똑같이 돈 줄게 라고 시그널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역으로 뭐냐면요. 미국에서는요. 한 3개월 정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가 3개월에서 4개월이면 괜찮아질 거다 라고 지금 보고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더 안 좋아진다면?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더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증시가 2차 폭락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이번에 미국 경제 부양책이 2조 2천억 달러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번에 지금 실업률을 10%로 가정하면요. 필요한 금액이 얼마냐면 1조 달러가 좀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뭐 이 정도만 단순 계산한다면요. 실업률 10%까지는 예상을 한 거예요. 요 사이 정도로 예상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대공황 수준까지 간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까지 벌어진다라면 돈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요. 여기까지 가는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미국이 예측을 해서 보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멈추면 되는데 만약에 상황이 안 좋아져서 정말 20%를 넘어서 30%까지 간다라고 하는 건요. 지금 미국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미국이 돈을 더 풀겠죠? 돈을 더 풀기 전에 증시는 미리 반응합니다. 폭락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수준은 금융위기까지는 지금 감안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질병입니다. 이 질병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전시 상황에 준하는 상황까지 온 거죠. 그런데 이 미국이 지금 보시면요. 정말 심각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질병 같은 건요. 그냥 봉쇄를 해야 됩니다. 뭐 도시를 봉쇄하든 아니면 사람을 다 통제해버려야 돼요. 자가 격리를 시켜서요. 아예 밖으로 못 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게 최선이에요. 왜? 아직 약이 없으니까. 신종플루 때는 그렇게 많은 수백만 명이 걸렸지만 약이 있었기 때문에 안심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이 없습니다. 운이 좋으면 98%에 드는 확률, 면역력으로 다 이 바이러스를 죽이지만요. 2%에 되는 환자들은요. 운이 없어서 약도 없고 면역력이 약해서 그냥 이 바이러스에 폐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요. 정말 무섭게 증가하고 있어요. 오늘자 기사를 보니까요. 이미 1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이 수치는요. 중국을 넘어섰어요. 그렇게 중국을 욕하고 우한 바이러스라고 말할 때는 언제더니 이제는 미국 바이러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됐어요. 미국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금 사망자도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이탈리아도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냐면요. 지금 보면 미국에서 경제 비중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빅5예요. 캘리포니아가 1등이고요. 텍사스, 뉴욕이 있습니다. 이 뉴욕은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뉴욕이 바로 여기에요. 이 뉴욕의 인구가 2천
5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뉴욕주의 GDP가 우리나라 전체와 똑같습니다. 1억 7천만 달러 정도가 돼요. 근데 5만 정도 되는 숫자가요, 이 뉴욕에서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 비교해보면요, 그냥 우리나라 전체가 코로나에 다 감염돼 있는 거예요. 앞서 이탈리아도 이탈리아 안에서 경제 비중의 30%를 차지하는 밀라노와 그 지역 주가 감염이 돼서 지금 경제가 초토화되고 있는데, 미국도 지금 이탈리아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치면 울산, 그런 거제도나 이런 공업단지가 몰려있는 곳에 코로나가 지금 집단 발병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이 10만 명을 넘어서도 굉장히 질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태가 지금 미국만 심각한 게 아닙니다. 유럽 내에서 미국이라고 불리는 독일도요,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프랑스도 엄청나게 늘고 있고요, 영국도 엄청나게 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 각도를 보셔야 돼요. 이 확진자가 되는 각도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꺾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실질적으로 이 코로나 확진을 받으면 증상이 발현되고 내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그래서 나는 확진을 받아야 돼요. 그 기간이 2주 정도입니다. 이 확진자가 나오면요, 최소 10배 정도가 이미 감염됐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지금 미국 확진자가 10만 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검사를 안 받아 확진은 안 됐지만 미국에서 코로나에 실제 감염된 숫자는 100만 명이 넘는다는 숫자예요. 월드컵 때 시청에서 붉은 악마가 응원한 게 100만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가득가득 차이는 사람이 다 코로나에 감염돼 있다는 겁니다. 정말 상상도 하기 싫거든요. 지금 글로벌 확진자 숫자가요, 이렇게나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제 중국이 시작이었죠. 중국과 한국, 이란이었는데요, 일본까지. 근데 지금 이 구간은 바로 선진국이에요. 앞서 본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스페인까지 세계 경제 엔진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이 코로나에 감염돼서요, 지금 세계 경제가 마비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참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이 루비니 같은 경우는요, 경제를 가장 부정적으로 보는 대표적인 학자고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를 예측했다라고 해서 일학 스타가 됐는데, 버네키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 때 이제 헬리콥터에 돈을 푼 장본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안 좋게 보는 사람과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의견을 낸 거예요. 근데 역시나 지금 극단적으로 의견이 갈리는데요. 루비니는 L자로 폭락한대요. 주식도 우리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떨어지잖아요, 그죠? 오르고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루비니는요, 그냥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하한가 간다는 거예요. 버네키는 반대로 경기가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뜨거운 논쟁이 돼 있는데요. 버네키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공중보건을 잘 챙기지 않으면 연준의 통화 정책이나 정부의 재정 패키지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서 봤잖아요. 미국이 지금 2,700조를 풀었습니다. 이게 시장에 잘 먹히려면 너네 지금 이 감염병 관리가 돼야 된다라고 전제를 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감염병이 만약 관리가 안 된다면 니네 2,700조 아무런 의미 없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요, 지금 시장을 걱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주식의 바닥이 뭘까? 신종플루처럼 치료제가 있어야 시장은 안심할 거예요. 근데 지금요, 기대할 만한 치료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서 이 클로로킨 같은 경우는요, 트럼프가 극찬한 약이었어요. 나는 이게 축복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최근에 임상을 했는데요, 실패했습니다. 실제로 이 약을 먹은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가 극찬한 이 약의 같은 경우는요, 나가리 되는 분위기예요. 그럼 나머지 3개가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기대하는 약은 뭐냐면요, 바로 이 렘데시비르예요. 지금 이게 국내에서도 하고 중국에서도 하고 글로벌로 다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중국 임상 결과는 4월에 발표가 되고요, 미국 결과는 4월에서 5월이 발표되고 한국 결과도 5월에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중국에서 임상 결과가 가장 빠르게 나올 것 같거든요. 4월 말이나 5월 초에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달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중국 임상에서 코로나에 효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시장은요, 빠르게 반등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건,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수만 보고 과거에 이랬는데 많이 떨어졌을까 싸다라고 보지 말고요, 이 치료제 렘데시비르, 그러니까 이 결과가 나오는 4월 말이나 5월 초에 결과를 우리는 꼭 기다려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정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매수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만약에 이 약이 효과가 없다라고 밝혀진다면요, 굉장히 심각해요. 계속해서 우리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면 이 백신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백신은 보통 개발하는데 1년에서 1년 반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백신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은 바로 이 치료제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요, 지금 증시가 꽤나 많이 되돌렸습니다. 꼬리가 달렸는데요, 우리는 2008년도 때를 생각해야 돼요. 2200에서 많이 떨어졌다가 반등 나왔다가 다시 지옥을 갔거든요. 근데 이 지옥 간 이 시점에는 세계 4위인 리먼브라더스가 파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40%가 더 떨어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에서 파산한 기업은 없습니다. 지금 미국은 과거 이때를 경험했기 때문에요, 2,700조라는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요, 이것을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 코로나가 10만 명을 넘어섰고 이미 중국을 넘어섰습니다. 우한 바이러스가 아니라요, 이미 미국 바이러스라고 이름을 바꿔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아무리 돈을 쏟아 부어도 안 먹히는 이 질병 사태가 온다면요, 지금 약간 반등했을지 모르더라도 다시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때를 본다면요, 여기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바닥이겠지, 아마 이쯤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거예요, 그죠? 누구나 이쯤을 기대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쯤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바로 이 지점, 더 하락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진정됐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는 이제 시작입니다.